박명재의 밥학 다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온나라디오 매주 목요일 이 시간 맛에 진심인 우리 온님들의 즐거운 미식 라이프를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시간이고요. 단순한 맛집 이야기를 넘어서요. 그 맛있는 음식 한 그릇에 담긴 맛과 역사, 문화, 거기다가 잡다한 지식까지 그야말로 음식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묻고 듣고 파헤쳐보는 미식 수다 시간이 될 예정인데요.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 프로그램 디렉터이자 부산의 맛과 멋, 문화와 콘텐츠를 선도하는 박명재 감독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온나라디오 정식 게스트로 함께 하게 되셨는데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부산에서 좀 잘 먹는 사람이고 싶은, 그래서 부산을 아주 꼼꼼하게 맛있는 음식들을 찾아다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은 박명재 감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주변에서 굉장히 또 추천을 많이 하셨어요. 나와서 한번 음식 얘기를 하면 너무 다들 좋아하실 것 같다. 왜냐하면 그간 되게 오랫동안 블로그 글도 많이 쓰시고 네. 지금 거의 누적 방문자 수가 네. 거의 한 800만이었나요? 지난번에? 네. 그쵸? 맞습니다. 음식을 먹고 기록하고 하는 것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또 새로운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찾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라는 게 음식 영화제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 인생에 있어서 음식은 빠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그럼요. 우리 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항상 먹는 것은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중요한 먹는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 텐데요. 알고 먹으면 2배로 맛있어지는 특별한 미식 수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밥입니다. 밥이요. 그럼요. 오늘의 주제는 밥이요. 네.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니? 밥 먹었어?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 이렇게 다양한 우리 다영 작가가 밥 먹었어? 라는 말이 나오는 이 모든 대사들을 다 가지고 효과음으로 만들어줬는데요. 밥 먹었어? 그냥 우리가 진짜 그 일상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쵸? 그렇죠. 네. 안부 인사처럼 맞아요. 밥 먹었어를 물어보는 거는 우리의 일상의 안부 같은 거죠. 우리 항상 그런 말 듣잖아요. 우리 밥심으로 살아야지. 맞아요. 우리 밥심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뭐 좀 먹어야지 라고 얘기할 때 항상 밥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 우리한테 있어서 밥이라는 것은, 특히 쌀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간 정체성이기도 하고 또 빠질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소울푸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밥을 먹는, 밥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우리가 식사했어요라는 단어와 거의 유사하게 얘기되는 것도 그만큼 우리는 밥을 항상 곁에 두고 있고 늘 일상 속에 두고 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네, 그래서 오늘 얘기들도 사실 이런 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맛있는 밥을 찾아가 보자. 그런 음식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밥수다 계속해서 이어가 볼 텐데요. 고고하기 증명한 쌀의 종주국이 우리나라라고요? 네. 이거는 전 세계가 인정했던 인정. 거죠. 네. 인정했던 거고, 그 충북 청주에서 그 소로리 벽시라는 게 발견됐었습니다. 근데 소로리 벽시. 네, 소로리라는 곳에서 벽시가 발견된 건데 이게 무려 15,000년 전 거예요. 15,000년이요. 네, 그래서 중국이 3,000년 전에 벽시들이 발견됐었는데 그 기록을 깬 거죠. 3,000년 진짜 비할 바가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것만 봐도 우리는 밥의 민족이다. 밥의 종주국은 우리다. 조선시대 사람들 자체가 대식가였다면서요. 네. 이게 우리가 밥심이라고 얘기하는 네. 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그 공깃밥 있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그 공깃밥이 보통 이제 용량으로 따지면 한 200ml 정도 돼요. 부피 우유 정도. 한 곽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양이고, 뭐 그람수로 치면 한 200g 정도 되겠죠. 근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통상적인 평균적으로 먹었었던 밥의 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많이 먹는다고 하니까 400?
그때 조선시대 때 평민들이 먹던 양은 대략 1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1kg 정도 되는 양을 먹었던 거죠. 한 끼에. 한 끼예요? 한 끼예요. 한 끼에 그 정도 양을 먹었다는 잠깐만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고봉밥이라는 게 그 공기에 담아내는 밥 양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위까지 이렇게 수북하게 쌓는 거죠. 아니 근데 예전에는 좀 쌀밥이 귀하지 않았어요. 뭐 우리 보리 많이 섞어 먹고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밥에도 계급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조선시대 때는 반찬수를 계급에 따라서 나눠줘서 줬어요. 아, 몇 첩 반상. 맞습니다. 네. 그래서 12첩 반상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12첩 반상은 무조건 임금만 먹을 수 있는 찬이었어요. 그러니까 밥의 양도 줄어들겠죠. 네, 먹을 게 그래서 다양하니까. 맞아요. 네. 9첩 반상은 고관 대작들이 오. 먹고 그리고 양반들은 보통 7첩 그리고 5첩 이하가 평민들이에요. 밥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반찬 가지수가 줄어들기 줄어들으니까. 때문에. 네. 와, 신기한데요. 그러면은 최근에 우리가 왜 식당 가면은 이 스텐 공깃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먹게 된 이유도 궁금해요. 저희가 스템 공깃밥을 먹기 시작한 시점은 이 쌀이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제재를 한 거예요. 밀가루라든지 따로 다른 음식들을 먹으면서 혼분식이라고 하죠. 혼분식 네. 장려 정책이라고 해서 그 정책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쌀 소비량을 줄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강제로 식당에서는 1인분은 무조건 요 200g 이내에 되는 네. 그릇을 사용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혼분식 장려 정책을 하면서 이 스텐 그릇에 밥을 담기 시작했고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 뚜껑을 닫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 뚜껑을 닫으면서 밥의 맛이 그때부터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뚜껑을 닫다 보면 그 수분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게 돼요. 근데 그걸 장시간 놔두게 되면 밥맛도 없어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는 조금씩 그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상실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딱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맛있는 밥을 찾는 이유가 상실된 게 아니냐. 네. 자, 밥맛의 정점이라고 하는 냄비밥이 있잖아요. 근데 냄비밥이 참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해놓으면 참 맛있긴 하거든요. 사실은 냄비밥은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있어야 된다. 두세 번 정도 태워야지 제대로 된 냄비밥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야 좀 감이 있군요. 네. 근데 사실은 냄비밥이 밥 짓는 방법 중에서는 가장 과학적으로 밥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라면도 양은 냄비에 끓이면 맛있잖아요. 맛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양은 냄비가 열 전도율이 빨라요. 순식간에 열이 빨리 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밥도 밥 지을 때 마이야르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룽지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누룽지가 될 때쯤 올라오는 고유의 풍미들이 밥 깊숙하게 박혀요. 네. 그래서 냄비밥을 하다 보면 그 밥을 마주하는 순간부터 되게 설레요. 네. 밥이 어떻게 이렇게 고소할 수가 있지? 참기름도 넣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김 하나 건져서 네, 밥을 싸서 참기름과 간장에 살짝 찍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죠. 지금 네. 좀 힘드네요. 가끔 거기에 라면을 끓여 먹으면 맛있습니다. 누룽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데다가요? 네. 요건 킵이에요. 네. 그러면은 밥을 말아 먹을 필요 없이. 그렇죠. 두 가지가 한 번에 해결되는데 누룽지의 고소한 풍미가 라면에 깃들면 그게 되게 또 맛있거든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건. 레벨이 다른 쩝쩝 그럼요. 박사시네요. 네. 이 냄비밥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을 좀 살짝만 공개를 해주신다면. 사실은 냄비밥은 정말 철저히 감각적인 재질이 있어야 돼요. 네, 감각적인 재질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쌀을 잘 불려야 되고 30분 이상 불려야 되고 그리고 뜸을 잘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그 밥의 고유의 풍미들이 수증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 수증기가 다시 밥으로 스며들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뜸들이기예요. 근데 전기밥솥도 밥이 끝났습니다. 밥이 다 됐습니다라고 이 멘트가 나오고 땡땡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열면 안 되고 10분에서 15분을 기다리시면 밥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전 무조건 바로 여는데요. 안 돼요. 네. 무조건 바로 열면 우리가 뚜껑 열 때도 잘 안 열리잖아요. 근데 그 수증기가 밥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구나. 차분하게 좀 기다려야지 밥은 맛있어진다. 저 성격 급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 쾌속 이런 걸로 하거든요. 안 되구나. 그렇죠. 맛은 인내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맛있어지는 알겠습니다. 거죠. 네.
생각해보면 저도 자취할 때 동생이랑 둘이서 자취를 하는데 다른 가전은 없어도 전자레인지랑 밥솥은 샀었거든요. 이게 밥솥은 엄마들의 되게 해방구였어요. 그래요? 그럼요. 왜냐면 그 80년대 네. 그 우리가 흔히 이제 해외 여행을 이렇게 갈 수 있는 시기가 80년대부터 열렸죠. 네, 열리면서부터 꼭 일본 가면 꼭 뭐 사오라고 했냐면 코끼리 밥솥 사오라고 해요. 코끼리. 네, 이건 어머님들의 원업이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밥하고 나서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밥을 온돌방 이불 밑에다가 밥을 따뜻하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보온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냥 밥을 지으면 그냥 그 밥을 차갑게 식혀서 보관을 하거나. 근데 밖에서 돈 벌고 온 아빠한테 찬밥을 먹일 수 없다. 그래서 며느리는 항상 그 따뜻한 밥을 만들기 위해서 구들장 밑에나 이불 밑에 이렇게 밥공기를 넣어서 놨었거든요.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 밥솥의 등장은 이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그냥 잘 불린 쌀을 넣어서 취사 버튼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또 보온이 돼요. 그러면 그래서 해방구라고. 맞아요. 언제든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냄비밥 지을 때 감각체계가 뛰어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넣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밥 딱 해주고 보온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코끼리 밥솥은 정말 외국에 가서 아빠들이 무조건 사와야지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거다. 네. 그래도 생각해 보면 이득을 보시니까 그렇죠. 네. 나를 위한 선물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 일본의 코끼리 밥솥이 그 혁신적이었어요. 쌀을 먹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혁신적이었었던 거예요. 감독님 얘기를 들으면서 더 이상 쾌속 취사를 하지 않겠다. 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맛있는 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되게 이 코너의 하이라이트 같은 시간일 것 같은데요. 정말 다녀보신 곳들 중에서 쌀이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하는 곳들을 상호명 언급 없이 알려주신다면요. 네. 이게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소개하고 나면은 제가 먹을 게 없어요. 이거 아시죠? 약간, 그죠, 알죠. 이런 느낌 뭔지 맞아요. 살짝 압니다. 하지만 그 비밀 공간들을 또 시원하게 제가 또 털어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정말 좋아하는데 예약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죠.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서 정말 맛있는 밥을 먹고 싶다면 도전해볼 만한 집이에요. 그래서 땡네땡미라고, 땡네땡미라고 이게 서면에 있습니다. 서면에 있는데 이제 새누리 품종이라는 게 있어요. 쌀 중에 새누리 품종과 그리고 청무라는 품종, 요 두 가지를 교배한 새청무라는 쌀이 있는데, 요 새청무의 쌀 특징 자체가 쫀쫀하기도 하지만 밥 특유의 고슬고슬하고 그리고 그 깊은 풍미들이 씹을 수 없는 풍미들이 있어요. 그리고 향미쌀이라고 해서 향을 첨가한 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브랜딩해서 지은 솥밥이 있어요. 근데 하이라이트는 이 솥밥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손님 앞에 갖다 놓고 그 앞에서 밥을 지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기다리는 동안 밥에서 나오는 향기가 계속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숯불향에 입힌 갈비를 이렇게 만났을 때 이건 꼭 드셔보셔야 돼요.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참 나 잘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코너 끝나고 나서 야식 안 먹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한 두 군데 더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면 정말 좋아할 것 같다. 네. 여기가 강알리에 있는 고깃집이에요. 고깃집이고 그 이름은 가땡 시땡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고깃집인데 왜 밥이 맛있냐? 왜냐면 고기를 먹고 나서 그 포만감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안 먹으면 후회할 정도로 밥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솥밥으로 이렇게 주는데 그 솥밥에 무랑 무채랑 그리고 들깨, 통들깨랑 이런 것들을 막 올려줘요. 그리고 밑에는 취나물이랑 같이 밥을 해서 주는데 생각보다 나물 들어간 밥 짓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요? 왜냐하면 나물에 들어가 있는 수분들이 있다 보니까 물량 맞추기도 힘들고요.
네. 자칫 잘못하면 밥이 질어지는구나. 그럴 수 있죠. 네. 질어질 수도 있고 생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짓는 게 어려워요. 맛있게 짓는 게 어려운 거죠. 네. 근데 되게 맛있게 잘 지어요. 맛있게 잘 짓기도 하지만 여기에 킥은 뭐냐면 이 밥과 함께 주는 무가 있어요. 무조림이 있어요. 네, 정말 심플한데 무르게 익지도 않고 적당한 식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먹을 때마다 간장 고유의 향과 적당한 단맛이 있으면서 들쩍지근한 맛이 있어서 밥을 한 숟갈 먹고 그 물을 먹어도 되고 물을 살짝 떠서 밥과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부모님 모시고 가기 좋은 밥집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제 좀 저희가 너무 동부산 지역 좀 했으니까 네. 지역 배분을 해서 사상 쪽으로 좀 사상 가보겠습니다. 쪽 좋습니다. 사상 쪽으로 하고 여기는 황땡 민물 장어구이집이에요. 네. 생각보다 여기는 가마솥밥 정식이 되게 유명한 집입니다. 밥맛으로 승부한 집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솥밥집 가면 그 기계식 솥밥으로 해서 은색깔에 이렇게 나무 트레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알아요. 네. 근데 여긴 진짜 가마솥이 나와요. 와. 그래서 가마솥이 사실은 그 무쇠가 눌러주는 압력 때문에 네. 대류 현상으로 해서 밥이 정말 맛있게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솥밥이 맛있는 거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가마솥에 다양한 잡곡을 넣어서 밥을 주는데 이 밥만 먹어도 되게 맛있는 집이에요. 네. 근데 생선을 포함한 다양한 반찬들이 나오는데 반찬들이 엄청 특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밥과 먹기는 너무 좋은. 네. 그래서 든든하게 내 한 끼를 거짓 없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집이다. 와, 이렇게 또 맛집 추천을 받으니까 안 가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말씀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는데요. 말씀이 이렇게 맛있게 먹고 싶게 하시는 분은 처음 봐요. 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였던 한국인의 문화이자 정서이자 삶의 버팀목인 밥. 정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감독님이 오늘 이 시간을 한마디로 또 어떻게 마무리 짓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더 이상 식은 밥 먹지 말아요. 네. 식은 밥을 먹더라도 찬밥에 꼭 물 말아 먹읍시다. 총각김치랑 같이. 네, 이것처럼 밥을 먹을 때 정말 맛있고 따뜻하고 그리고 쌀에 우수성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맛있는 밥을 제대로 잘 먹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오늘 우리가 정말 밥에 대해서, 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박명재의 밥학 다식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다음 주 이 시간도 너무 기대가 되죠. 다음 주도 맛있는 수다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